안녕하세요. 알고리즘 투자자이자 퀀트 금융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라일라입니다. 2025년 7월 11일 금요일 미국 증시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확대 발표로 인해 하락 마감했으며 S&P 500과 나스닥은 각각 0.33%, 0.22% 하락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에 35%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고 8월 1일까지 합의가 없을 경우 더 높은 전면적 관세를 경고했지만 3월과 4월에 비해서는 시장이 크게 반응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은행주, 반도체, 넷플릭스 등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매크로 이슈보다는 이 기업들의 실적이 좋게 나올지 여부입니다. 오늘도 지수 자체는 큰 변동 없이 마감했지만 몇몇 성장주와 섹터에서는 급락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의 방향성과 주도주의 움직임을 통해 현재 우리가 어떤 전략을 취해야 할지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먼저 시장의 방향성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나스닥은 하락으로 출발한 뒤 하루 종일 횡보세를 이어갔습니다. 개별 주식 흐름만 보면 큰 변동이 있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최근 나스닥의 5일치 흐름을 보면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관된 횡보 흐름이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S&P 500은 오늘 0.33% 하락하며 이번 주 내내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50일 이동평균선에서 많이 이격되어 있는 상태이며 이쯤 되면 고점이 형성되며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다음 주부터 조금씩 하락이 이어지더라도 이상한 흐름은 아닙니다. 이번 주에는 몇몇 섹터 주도주들의 리스크 관리를 했으면 좋아 보입니다. 나스닥 지수는 큰 변동 없이 전고점 돌파 구간을 유지하고 있으며 2만 포인트를 지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시장은 여전히 상승 추세에 있지만 이제는 한 템포 쉬어갈 시점이라고 판단됩니다. 러셀 2000 지수는 오늘 다른 지수에 비해 다소 큰 하락을 보였지만 이는 어제 급등에 따른 단기적인 수익 실현 매물로 보입니다. 소형주는 원래 급등과 급락이 반복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돌파 후 되돌림 현상이 나와도 놀랄 일이 아니며 여전히 상승 추세는 유지되고 있습니다. 대형주와 중형주 위주의 투자가 여전히 훨씬 더 적절한 장세라고 생각됩니다. 10년물 국채 금리는 오늘 1.7% 상승하며 강세를 보였지만 아직은 박스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채권을 통해 수익을 극대화하기보다는 단기채를 보유하면서 실적 시즌을 지나 실적이 개선되는 종목을 선별해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금은 오늘 오랜만에 1% 상승하며 주요 이동평균선을 다시 돌파했지만 여전히 지난 3개월 동안 횡보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상승 추세 안에 있기 때문에 보유 전략이 적절해 보입니다. 비트코인은 어제 역대의 정고점을 돌파했을 때 매수 포인트를 주었고 오늘 또 한 번 급등했습니다. 전형적인 교과서적 패턴이 나타난 만큼 당분간 추가 상승 여력이 있으며 지금도 코인 시장의 에너지가 강한 만큼 주식 외 자산으로서 비트코인에 관심을 갖는 것도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어제 매수했다면 현재는 보유를 즐길 수 있는 구간입니다. 오늘 가장 크게 오른 섹터는 은실버입니다. 금과 함께 은도 강한 흐름을 보였으며 어제 큰 거래량과 함께 돌파한 이후 오늘 추가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놀라운 흐름은 아닙니다. 원자재 섹터 전반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오늘도 극심한 탐욕 수준을 나타냈으며 7월 3일부터 계속해서 강한 낙관 심리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럴 때는 모든 것을 매도하고 떠날 필요는 없지만 힘이 약하거나 확신이 없는 종목은 일부 정리하고 수익 실현을 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은 큰 포지션으로의 신규 매수보다는 철저한 리스크 관리가 중요한 시기입니다. 2025년 7월 11일 기준으로 시장은 여전히 단기, 중기, 장기 사이클에서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섹터에서 흔들림이 감지되고 있으며 이번 사이클의 최고의 IPO 리더였던 코어위브와 서클이 불안한 흐름을 보이고 있어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도 강한 주식은 많기 때문에 열린 마음으로 시장을 바라보되 무리하지 않고 리스크를 통제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이런 시기에는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를 경우 S&P 500 ETF를 적립식 투자 전략으로 접근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적이 너무나 좋은 각 섹터의 리더들을 선정해 적립식 투자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이제 주도주의 흐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의 왕, AI의 왕, 엔비디아는 오늘도 0.5% 상승했습니다. 지금은 상승 흐름을 단순히 즐기는 구간이라고 볼 수 있으며 큰 금액을 신규로 넣기에는 다소 애매한 시점입니다. 물론 엔비디아는 대상승장의 초입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1년, 2년, 3년 이상을 내다보는 장기 투자자라면 지금도 큰 금액을 투자하는 것이 무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모멘텀 투자자 입장에서는 무리한 신규 매수보다는 보유 전략이 더 적절해 보입니다. 소프트웨어 리더 팔란티어는 현재 횡보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상승을 즐기다가 충분히 쉬고 난 후 돌파가 나올 때 매수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으로 보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오늘 0.37% 상승했지만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계속 비슷한 가격대를 유지하며 의미 있는 변화는 없어 보입니다. 전고점을 돌파하며 역대 최고점을 찍었을 때가 마지막 매수 포인트였던 것으로 판단되며 현재는 단순히 상승을 즐기는 구간이라 볼 수 있습니다. 테슬라는 최근 급등락이 반복되고 있지만 저점을 계속 높여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만약 최근 뉴스들이 정말 악재였다면 저점을 깨야 했을 텐데 오히려 저점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에서 급락할 때마다 분할 매수로 대응하거나 실적이 완전히 반영된 후 들어가도 늦지 않습니다. 따라서 분할 매수 전략이 적절해 보입니다. 핀테크 리더 로빈후드는 오늘 장중 한때 $100를 돌파했지만 다시 약간 하락하며 마감했습니다. 실적과 함께 돌파가 나와야 $100 이상에서 자리를 잡을 수 있으며 실적 발표 이후 급락이 나오더라도 베이스를 형성하며 쉬어가는 구간에서 다시 매수 기회가 올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AI 에너지 리더 지 버노브는 오늘 거의 가격 변동이 없었습니다. 테슬라와 같은 날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어 시장 반응은 테슬라의 결과에 좌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역대 전고점이었던 $447를 유지하기만 한다면 굳이 매도할 필요는 없어 보이며 보유 전략을 유지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반도체 리더 브로드컴은 오늘 가격 반응이 없었지만 이는 매우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천천히 우상향하는 흐름이 안정적으로 보이며 보유 관점을 유지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AMD 역시 하락 추세선을 돌파한 후 눌림목 구간에서 매수한 전략이 매우 효과적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후에도 눌림목을 만들며 상승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보유 전략이 적절하며 현재 반도체 리더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ASML과 TSMC의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으므로 이에 따라 엔비디아, 브로드컴, AMD 등 반도체 리더들의 향방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AI 인프라 리더 오라클은 돌파 후 횡보의 패턴을 반복 중이며 현재는 쉬어가는 구간에 있습니다. 10일 이동평균선을 단 한 번만 이탈했고 계속해서 상승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가치평가 측면에서는 여전히 매수할 수 있지만 추세 추종 관점에서는 이제 보유가 적절해 보입니다. 사이버 보안 리더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는 이번 사이클의 대표 주도주로 가장 먼저 오르고 가장 먼저 돌파했지만 현재는 쉬어가는 모습이 감지됩니다. 최근 이틀 연속 21일 이동평균선을 이탈하며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 기업의 독점적 위치가 흔들리는 것은 아니며 수익 실현을 통해 일부 물량을 줄이고 장기 투자 물량은 그대로 가져가는 전략이 적절합니다. AI 인프라 리더 크리로 테크놀로지는 여전히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오늘도 약 1% 상승했습니다. 눌림목이 3번 정도 나왔기 때문에 지금은 보유자의 영역입니다. 추세 추종 투자자라면 이제는 쉬어가는 구간에서 베이스가 형성되길 기다리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오늘도 나스닥 100을 추종하는 대형 기술주 ETF QQQ를 보며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장은 반등 신호를 보이므로 상승 추세 11주차이며 전고점을 돌파한 지 3주차에 접어든 상황입니다. 전고점 돌파는 보통 강세장의 시작 신호로 해석되며 장기적으로는 상승장 초입이지만 단기적으로는 단기 랠리의 후반부에 진입한 모습입니다. 따라서 트레이더라면 실적 시즌에 대비해 일부 수익 실현을 고려하고 장기 투자자는 확신이 있는 종목은 그대로 보유하되 확신이 적고 이미 많은 수익을 본 종목은 비중을 줄이는 것도 좋은 전략입니다. 반대로 내가 확신은 없지만 시장이 계속해서 끌어올리고 있는 종목이라면 오히려 더 길게 가져가는 전략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여전히 기회를 제공하는 코인 관련주들도 많기 때문에 열린 마음으로 시장을 바라보되 리스크 관리에 더욱 신경 써야 할 시점입니다. 오늘도 저희 전략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방구석 헤지펀드 매니저 라일라였습니다.